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뉴스 그리고 깊이 있는 행간 읽기가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이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낙연 국회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 국회 이전 얘기를 강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곧 제시한다는 얘기까지 겉들었습니다. 그럼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입니다. 충북 괴산군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민주당이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으로 완전 이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윤석열 현상 왜일까? 현상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검찰총장이죠. 현직 검찰총장인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불만 여론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거다. 그리고요. 야당 쪽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대안인물 못 내세운 야당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두 가지가 결합이 된 이유다라는 거죠. 추미애 법무장관 총장 사퇴하고 정치하라. 지지율 1위 나왔으니까 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압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요.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개각 작게 2번 정도 할 예정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연말인가요? 연초인가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곁들여졌습니다. 장수 장관 그리고 출마 장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 대상인지요. 연말 또는 연초보다 빠를 수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차 대상 아니냐. 우선순위로 꼽히고요. 그리고요. 이종옥 여성가족부 장관 최근에 좀 논란의 대상이 됐죠. 역시 교체설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시장 출마 물망에 오르고 있는 박영선 추미애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법무장관. 여기 역시 대상 아니냐. 그러면은요, 이게 작은 게 아닌데요. 이게 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지금 이런 상황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기사가 있는데요. 짐이 된 집입니다. 집은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 청년들 주거비에 신음하고 있다. 월 수입의 40%를 주거비로 쓰고 있다. 그럼 남는 돈 60% 갖고는 너무 빡빡한 겁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뛰는 전셋값에 빚만 눈덩이. 그렇죠.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빌려야 되는 겁니다. 전세대출 석 달째 3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이거 월별로 나온 겁니다. 여기 5월부터 10월까지 집계가 돼 있는데요. 5월에는 2조 원. 그러나 6월부터 뛰죠. 2.5, 2조 5천. 7월에 2조 7천. 그리고 3조를 넘어섰고요. 9월에 3조 5천억 원 아주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3조 원대인 겁니다. 확실히 6월, 7월 이때부터 급증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정군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단 전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비 맞은 트럼프. 비를 맞았다. 그리고요. 이 비를 맞은 장소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읽혀지는 어떤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비 맞은 트럼프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속내 복잡입니다. 누구 속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급등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도 야도 속이 편하진 않습니다. 지금요.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김해 신공항. 여당도 야당도 지금 뭔가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요. 오래간만에 여야가 일치된 모습이긴 한데 이거 역시 좀 따져볼 지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날린 돈 어쩌납니다. 옵티머스 펀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건질 방법이 없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미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버티고 있죠. 그리고요, 가장 위험한 레임덕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어서 지금 본인 눈에 났던 고위직들을 지금 다 경질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복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유럽 정상 통화에 폼페이오 실수 말라. 미국 대통령은 한 명뿐이다. 여기서 말한 한 명.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경고를 보낸 겁니다. 지금요. 바이든 당선인과 유럽 정상들 전화통화 꽤 많이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불편하다. 잘 알아두세요. 이 정도의 약간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험악한 경고입니다. 또 여기도 있습니다. 정권 이양이라고요. 트럼프 2기 준비 중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2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통령 펜스 이어 대선 불복에 동참했다. 트럼프 역시 육사 1등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을 칭찬했답니다. 바이든 대선 불복은 창피한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미국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불복에도 갈 길 가는 바이든 망심스럽다. 그러니까 이 불복 사항이 망심스럽다는 거죠. 곧 장관 이선하겠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 앞서 기사 봤죠. 굉장히 뭔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계속 우리가 이긴다는 트윗을 날리면서 국립묘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정치인이 국립묘지를 가서 참배라는 거는요. 뭔가 결기를 다지거나 뭔가 마음속에 고민을 털어버리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불복에 한술 더 뜬 폼페이오 트럼프 2기로 순조로운 이양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e're ready. The world is watching what's taking place. 지금 화면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우산을 되게 옆에서 누가 받쳐줍니다. 그러나 안 쓰고 그냥 비를 그대로 맞고 갔습니다. 이거 뭔가 보여주려는 목적이 읽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모습에서는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2기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통화하는 거 이거 실수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며칠 됐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뭐 대북 문제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박수환 교수님. 네. 지금 상황이 미국 상황 굉장히 묘하거든요. 근데 강경화 외교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거 이거 자칫 굉장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폼페이오와 만난 외국 강요가 예.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와 만나는 게 이거 좀 뭔가 좀 상황이 어색하죠. 예. 그런데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 보면 초청자 이번 방미의 초청자가 폼페이오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초청 또 외교는 의전 아니겠습니까? 예. 가서 공식 초청자이고 현직에 있는 국무장관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긴 만나는데 사실은 내심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바이든 당선자 측하고 지금 그래서 거기 만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다고 현직이자 초청자인 폼페이오 패싱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예. 이거야말로 이제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강경화 장관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설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미국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예 그 그러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공식 회담이 잡히지가 않고 예. 밥 먹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런칭, 그러니까 예.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굳이 가가지고 폼페이오 만나는 장면을 연출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뭐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간 김에 바이든 쪽 사람들 만나서 그 동안에 있었던 남북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 좀 지금 이제 제 일성이 이제 유럽 쪽에 지금 치우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아시아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잊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온 그런 속내가 있겠죠.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좀 공교롭게도요.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난 뒤에 폼페이오 장관이 무슨 이렇게 경고성 발언 그리고 트럼프 2기 얘기를 했거든요.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면서 우리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트럼프 정부 외교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활용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폼페이오 장관의 말 보면 굉장히 의도적인데요, 지금요. 그렇죠. 미국 내부에서 지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오히려 폼페이오 트럼프 쪽에 힘을 좀 실어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연말에 인사할 때 무능한 사람보다 오히려 눈치 없는 사람이 더 빨리 해고가 많이 나가거든요. 저는 강경화 장관이 무능보다도 눈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 타이밍이 참 안 좋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년 1월 20일까지 앞으로 2달간은 현직 대통령이 맞아요. 그때까지 뭔가 가능하면 버티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지금요. 승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터미네이터의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얘기한 것처럼 I will be back. 나 예. 돌아온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지금 시사하고 절대 나는 승복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 바이든은 외국 정상하고 통화하면서 어메리카에서 100이라고 하죠. 둘 다 100을 써요. 돌아온다고. 미국이 온다고 하고 예. 트럼프는 내가 돌아온다고 써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기 가서 방문해서 누구를 만난들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예, 그리고 타이밍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쪽을 만나도 말이 나오고 그렇죠. 이쪽을 만나도 말이 나오고. 그렇죠. 지금 뭐 바이든 측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미국 로건법이라고 있거든요. 예. 미국 정부 승인 없이 외국 사절 함부로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로건법에도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누구 만났다고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 없는 행동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톱다운식으로 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핵 성과가 예. 계속 좀 이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강경화 장관도 미국 가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김정은 트럼프 만난 것 같이 톱다운식으로 일괄 타결로 북핵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 이 얘기는 바이든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바이든은 톱다운이 아니라 밑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예. 그 북핵 협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왜 김정은을 3번 만나냐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간 건 시기도 안 좋고 가서 내용도 안 좋고 저는 한마디로 왜 갔나를 모르겠어요.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간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잘못은 없습니다. 미국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칫 좀 우리 처지가 입장이 좀 뭐랄까요? 난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바이든과 전화 통화 가능성이 있답니다. 청와대 시간 조율 중이다. 승리, 지금 당선인이라고 이제 미국에선 통용이 되고 있죠. 나흘 정도 지났는데 현안 논의할 전망이다. 그리고 원로, 외교, 그리고 외교안보 특보들과 어제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이 전화 통화에 어떤 대비하는 이런 목적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요, 앞서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유럽 정상과 바이든 당선인 전화 통화대에서 실수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전화 통화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윤정군 전 행정관.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불복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와요. 일각에서 그렇지만 아직 모른다는 입장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 통화 이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한미 동맹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 양측을 다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좀 난처한 상황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양측을 다 고려한다는 게 양측에서는 서로 배려 안 한다고 또 인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입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자 측과의 어떤 인맥을 찾고 예. 정책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내년 2월까지는 이제 임기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또 체면을 살려주면서 논의할 것들은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제 저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예. 내년 상반기에 이제 동아태 차관보가 이제 임명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분석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좀 공백이 비는 거죠. 한미 동맹을 통한 남북 간의 어떤 협력을 끌어내는 예. 이런 차원에서 약간 공백기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미국의 정책, 새 정부의 정책이 이제 완전히 수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남북 관계는 또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임기도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 측에 지금 현재 정부든 차기 정부든 설득을 해서 당분간의 어떤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 동안 예.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 나름대로 남북 관계에서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외교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금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바이든 당선인한테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자승자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그 스스로 이제 밧줄로 몸을 묶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실제 해보면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스스로 묶습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대북 정책 관련해 가지고 대선 앞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언론에 이제 익명을 했던 말이 뭐냐면은 왜 그렇게 종전 선언을 서두르십니까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더니만은 그래야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바이든이 들어도 기분 나쁘고 트럼프가 들어도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니네 대선 때문에 바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진도 빼놓을 테니까 끝나면 우리 마음대로 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입장들을 왜 냈는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 예. 지금도 보면 그 바이든과 전화 가능성이 시간 조율 중 얘기하거든요. 예. 저거 왜 부각시키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독일 이제 지도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여기에서도 보면은 언론들이 전화 통화를 어떤 순서로 했는지 알아내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누구부터 또 했는가?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러니까 동맹의 우선순위를 누구로 두느냐가 굉장히 바이든 그 행정부의 그러겠네요. 언론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중요한 수 있네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저 얘기, 청와대가 우리 시간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고 나가지고 그럼 또 일본 언론들은 뭐 했겠습니까? 자기들도 가가지고 계속 이제 스가 총리 쪽에 물어보고 해가지고 우리도 조율 중이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뜬금없는 영역에서 진검승부다 또다시. 누가 먼저 또 통화를 하는가? 일본에 먼저 전화하느냐 한국에 먼저 전화하느냐 이걸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것들은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보면요. 아까 언급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아일랜드 네. 이런 나라들은 각자 전화를 받았다는 입장만 밝히지 언제 했는지는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도 좀 전략적 판단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누가 저걸 저렇게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고 난 다음에 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시간 조율 중이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예. 어제부터 공개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떠한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예. 자승자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당선인이 확정이 되고 그 당선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선인과 그 주변 참모들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쪽으로 논의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이요.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고민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아무튼 이럴 때 굉장한 사실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 뭐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 좀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